정치 고수 두 분 모시고요.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여야 정치 고수 두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김성태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두 분 잘 계시죠? 네. 네. 잘 있습니다. 네. 아,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리버리한데 이거 좀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3주 채웠습니다. 자, 이제 금주가 지나고 내주가 되면 이제 탄핵 심판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예측대로 하면 이제 얼추 그 가시권에 들어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심판 결과 저는 만장일치 가결 네. 인용. 인용. 네. 이게 저는 이제 정영식 재판관을 중심으로 요 탄핵 심판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향의 재판관님이시고 윤 대통령이 네. 임명한 그런데 그분을 기준으로 딱 보면 이게 법을 알고 또 헌법을 알고 또 그걸 특히 재판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성향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기준으로 보면 만장일치 탄핵이다라는 것이 보여요. 어떻게 점하십니까? 글쎄, 뭐 이 부분은 뭐 현재 재판관들만 팽의를 통해서 지금도 뭐 팽의를 통해서 뭐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결론은 저도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몰 것이다. 만장일치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현재 자치도 이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헌법 기관이에요. 이 원래 탄핵이라는 이 자체가 정치적 행위거든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도 정치적 행위로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헌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무적인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 심판 선고 이후에 이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분열 또 혼란 이걸 또 현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많은 국민들이 걱정.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간에 그런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뭐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기각시킬 거면은 아마 그렇게 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갈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몇 대 몇 채로 이렇게 이제 팽의가 발표되면 그건 끝나는 거고 인용되면은 이거는 인용은 저는 만장일치로 간다. 그거는 사회적 갈등, 분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런 현재 내부의 고민 때문입니다. 만장일치라는 데는 뭐 두 분 생각이 같은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만장일치였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내용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만장일치로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특별히 그게 불복하는 메시지를 안 냈는데도 사망자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반대 그렇습니다. 집회에서. 네.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걱정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걱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낸 성명부터 또 체포됐기 전에 냈던 것부터 일관되게 장애투쟁 메시지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불을 질렀고 또 이제 장외 집회가 이제 불 붙으면서 그 걱정을 더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사실 계엄이라는 게 계악되는 과정이었어요. 계악. 네. 그래서 처음에 그 개헌에 대한 헌법 조항이나 법률 조항은 매우 엄격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시사변권이 없었어요. 국가 비상사태 계엄 요건에 그게 없었어. 그런데 그것도 적에게 포위됐을 경우,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고 사법기능, 행정기능이 마비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무릎 꿇거나 포위되는 이런 상황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 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는 전두환 대통령 때 넣은 거예요. 전두환 때. 네. 그래서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시사변 아니잖아요. 그럼 국가 비상사태가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조차도 턱도 없거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김성태 의원님은 만장일치일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시고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만장일치 인용이 정답입니다. 저는 뭔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아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좀 저는 이제 최종 헌재에서 마지막 최종 최후 진술 다음부터는 양 진영에서 정치권에서 세트마우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여러 형태의 압박 행위가 특히 민주당 중심에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또 이런 보수 우파 진영의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또 헌재를 압박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치적 행위인데 이제는 최후 진술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 헌재의 시간표 정확한 그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좀 자중하고 진중하게 이제 이 이유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선고날 심판 선고날 그때 뭐 경찰력 총동원하고 학교 휴교령 내리면 뭐 합니까? 이건 정치권들이 이제 가격하게 또 뭐 이 진영의 지지자들을 또 규합하고 또 그 중심에서는 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면 우발적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도 노동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꼭 네, 그걸 우발적인 강력하게 사고라는 좀 것은 항상 얘기를 좀 객한 해주십시오.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주체하지 못할 상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더 이상 정치권에서 오늘부터라도 이 헌재를 압박해서 뭐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이게 나중에 더 큰 할을 부르는 그런 행위는 이제 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한 말씀 좀 네. 첨언하자면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고민과 걱정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헌재 판결에 대한 압박 수준이 아니고 지금 양태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어떤 그동안까지의 그런 이제 성격, 구도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오른쪽 그것도 폭력, 헌재를 그냥 불사르자, 없애버리자. 재판관 살 수 있겠냐? 인용 판결하면 살기 위해서는 각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에 국민의힘이 그런 집회에 편승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가 이런 것 완전히 오른쪽에 우리나라 이제 국가 체제 자체를 이 부정하고 혹은 폭력적으로 이것을 응대하는 이런 것에 정치가 올라타게 되면 안 되는데 이미 올라탄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쪽이 그러면 또 민주당 정치나 야당 정치도 더 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느냐 마느냐의 하나의 이제 계기가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권의 이제 숙제를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죠. 이제 다음 주는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또 뉴스의 중심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에 이제 대통령 또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 심판을 두 건을 갖다가 심판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차례가 있는 건데 훨씬 이제 한덕수 그런 대행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심판 그렇게 금방 판단을 해주고서는 이 한덕수 총리 이 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이거 탄핵 심판 이거 내용도 아주 간결해요. 5가지 내용인데 이걸 판결하지 않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좀 차례대로 한덕수 전 대행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가졌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뭐 그것도 그 문제입니다. 우리 최혜성 수석님이 말씀하신 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책임 있으신 분들이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안 나가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울까요? 임박했는데 자꾸 나가면 또 이게 말이 좀 또 격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 진영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먼저 조기 결집이 됐잖아요. 그 조기 결집이 된 고무된 분위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중도 무당청 입장에서는 그 국민적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식선인데 그게 네. 그걸 벗어나 버리면은 결론은 중도 무당청이 만일 이 탄핵 심판 이후에 조기 대선이 온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판단하겠냐 그런 걸 상식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그런 뭐 특정 집회 단체에 그렇게 무대에 강장의 무대에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알겠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그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14일. 네, 14일. 네. 왜냐하면 그게 네. 조기 대선이라도 하여튼 투표일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역산을 하게 되면 5월 3일부터 토요일, 네, 맞아요. 4일, 네. 5일 어린이날, 연휴죠. 뭐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8일 어버이날, 그다음에 금요일 지나면은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러니까 13, 14밖에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5월 그게 12, 13이거든요. 월화. 그럼 뭐 대선은 수요일 날 투표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대선은 그러는데요. 그렇죠. 조기 네. 대선은 지난번에도 화요일 날 네. 했고 그래서 저는 14일이 가장 유력하고 아니면 13일인데 14일에 99%. 그게 최세성 수석께서도 뭘 보는 사람인지 하여튼 5월 13일에 저분은 꼽혀야죠. 14일. 14일. 아니 그런데 60일로 하면은 다음 이제 조기 대선은 선거가 예, 네. 5월 13일로 지금 이제 꼽고 있는 건데 뭐 5월 20일, 5월 27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죠. 예? 문제 있죠. 문제 있대잖아요. 헌재가 정확하게 민주당이 헌재가 빨리 정확하게 하려고 판단하는 하는구나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헌재 오늘날 헌재 불신이 왜 생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 탄핵 소추 국회에 의결 이후에 그냥 연불보다는 재빨 털도 안 뽑고 그냥 날로 그냥 드시려고 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 대한 불신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판단을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우선 한덕수 총리 헌재 판결을 왜 빨리 안 하느냐 그걸 이런 빨리 말씀을 하고 그걸 하셨는데 해야죠. 훨씬 더 중요한 게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냥 늦출 수 없는 게 국정 공백 상태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는 건데 일부러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이미 지금 20일이거든요. 14일 기준으로 만약에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그런데 애당초 이 사안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국 뭐 인용이 안 됐지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걸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사안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안보다는 조금 덜 그렇죠. 복잡한 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최종 변론 끝나고 2주 남짓해서 또 2, 3주 사이에 판결을 했고 이미 20일 지나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데요. 만약에 이게 마냥 늘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 위기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 소추에는 속도를 내는 겁니다. 최 수석님 여기 공교롭게도 보니까 정무수석이 두 분이나 계시네. 그걸 굳이 또 환기시키십니까? 제가 한 말씀 그러다가 그 피해 망상으로 가요. 지금 여기 이제 트럼프 진행하시는 이수석까지도 지금 정무수석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지금 현재 불안정한 행보에 대해서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빨리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서 복귀해서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란 통상교수 본부장이고 출신이고 또 미국 대사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러면 대행 체제를 가지고 그나마 트럼프를 상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세 보복 문제 그리고 경제적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냥 그냥 이 대대행한테 마은핵 재판관이나 임명 안 한다고 압박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고요. 기승전 한덕수 총리야. 네. 기승전. 알겠습니다. 다른 하시죠.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태 대표님 뵈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선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다고 하잖아요. 예. 누구예요? 제가 좀 그건 여러 행태로 네. 좀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뭐 일부 언론에서도 내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뭐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이제 구치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의 일정 부분 뭐 동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옥중 정치를 다 자신은 지금 현재 헌재 심판에서 이게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측근들에게 이미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 누굴 밀어라. 그거는 낭설이었어요. 아, 그래요? 하기는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네. 다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의해서 말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그런 윤심을 받들어서 만일 후보로 내세운다면은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국민의힘에서는 리스크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실행에 옮기고 판단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헌재 심판 이후에나 가능할 일이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 일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데요. 뭐 하여튼 보도가 났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식의 선택을 한다면 그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거죠. 윤 대통령 지금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만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형사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반드시 그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엄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사면 내지는 뭐 이런 거 그 한 길만 남은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누구 하나를 찍었다? 그거 가지고 집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 이제 정치적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포지셔닝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그건 그래서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개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최수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이제 개헌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얘기 자체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선 국면 들어가면 뭔가 개헌 카드 꺼내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대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헌 필요한데 네. 왜 급하게 하느냐.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탄핵 심판한다면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을 오히려 주도하고 이러겠다는 생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네, 왜냐하면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대선 앞두고는 대선 주자들은 개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계엄 상황까지 더해진 거라서 공화정의 강화라든가 분권이라든가 이런 개헌적 요구들이 더 강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1등하는 야당 대표 대선 주자가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힘이 먼저 제안을 했으나 원래 있는 대선 후보들의 숙제다, 과제다. 그래서 탄핵 심판 이후에 개헌 논의에 들어가고 오히려 주도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요 근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전략적 행보를 보면은 충분하게 이제 만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조기 대선이 이제 공고화되고 기정사실화 됐을 때는 뭐 조기 대선판에 뭐 제일 이제 불이 붙어 있을 때 그 시점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거다. 계엄이 아니고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클럽 지금 현재 개헌을 수용하는데 본인이 수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보다 다른 내용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아, 다른 내용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국회 전직 의원들 그 모임인 헌정회의 이제 회장도 민주당 출신의 정대철 회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초협 토론회에서도 이 민초협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인사가 아무래도 거의 중심인데 이런 원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여야 통틀은 이 잠룡들도 다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만은 나는 개헌 아니야. 대통령 이 제왕적 대통령 좋아. 나는 또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개헌을 받아 이러는 순간 자기도 만일 조기 대선판이 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참모들의 지능과 또 민주당의 이 기술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 판단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개헌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언제인지 그 타이밍의 예술을 자기가 구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표님 계엄하고 개헌은 많이 다르거든요. 개헌입니다. 네, 개헌이죠. 예. 네. 가끔씩 계엄으로 들려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근육과 건육은 좀 아니 다릅니다. 뭐 이재명 대표 이분도 지금 헌법 체제하에서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누리는 대통령 되면은 뭐 계엄 이거 조심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고요. 제가 이제 3주 동안 대행하면서 두 분을 2번 2주 뵀는데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버티고 갑니다. 새로운 기록을 쓰셨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깨고 아, 주 6일을 아, 진행하는 네. 최초의 아니 그런 주 흔적은- 7일이에요 7일. 아니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출연이고 네. 진행으로서 주 네. 6일을 했다는 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최재성 전 수석님 2분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